네, 자, 오늘은 명제 두 번째예요. 네, 명제 역과 대우인데, 뭐 지난 시간에 뭐 많이 얘기를 해놔갖고, 명제 중에 뭐 조건 두 개 결합돼갖고, 명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앞에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가정이라 부르고, 뒤에 있는 조건을 우리가 결론이라 부르기로 했었죠.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했을 때, 이 P랑 Q를 자리를 바꾸잖아요. 이것의 역. 얘랑 얘 자리를 바꾸잖아요. 우리 이거 뭐라 부르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P이면 Q이다의 역이라 불러요. P이면 Q이다의 역.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의 자리도 바꿨어. 앞뒤 자리를 이렇게 바꾸죠. 그 다음에 앞에다 물결을 붙여. 부정을 했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것의 대우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죠. P는 Q이다의 대우다.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증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얘와 얘, 그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는 참과 거짓을 같은 결과가 나와요. 참과 거짓이. 왜 그러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라지 P가 라지 Q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Q가 아닌 부분이 이렇게 있겠죠? 예. Q가 아닌 부분이 P가 아닌 부분. 예. 지금 파란색이 Q가 아닌 부분이고 지금 검은색이 P가 아닌 부분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라지 Q의 여집합이 라지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게 무조건 오케이가 되기 때문에 즉 not Q, 우리가 not이라 부릅시다. not. 자,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P이면 Q이다가 거짓이잖아요. 그럼 not Q이면 not P다도 거짓이다라는 게 밝혀져요. 그림 그려서 확인해보면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뭐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P이긴 한데 Q가 아닌 부분이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not Q면 not Q는 이렇게 색칠한 게 not Q잖아요. 근데 not Q 중에는 not P가 아닌 게 있지. 이 부분은 뭐야?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은 P잖아. 지금 빨간색이 not Q인데 not Q. Q가 아닌 부분. Q가 아닌 부분에 P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P인 부분이. Q의 여집합 중에 P가 아니다. 이게 지금 얘가 지금 참이 되려면 Q가 아닌 부분이 P가 아닌 부분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뭐야? Q의 여집합인데 P의 여집합은 아니잖아. 이거 P잖아. P. 이거 P잖아. 즉 이게 거짓이 돼버린다고. 즉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이다라는 것도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명제 P는 Q이다 의 참거짓은 반드시 대우랑 그 명제의 대우를 구했을 때 참거짓이 동일한 결론이 나와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가 대우를 왜 배우느냐? 명제의 참거짓을 밝혀야 돼. 참거짓을 밝혀야 되는데 이 명제가 까다로운 거야. 밝히기가. 까다로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거는 이제 밝히면 그만인 건데 뭐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어가 들어가 있으면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때는 우리가 대우를 가지고서 증명을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x가 1보다 커나 같고 y가 2보다 커나 같다. 이거이면 뭐 x 플러스 y가 뭐 2보다 커나 같다. 즉 x, y 각각을 가지고서 지금 얘네 두 개 더하면 x 플러스 y가 3보다 커나 같다 되잖아요. 요 부분이 요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는 참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거든. 즉 뭐냐면 x, y 각각을 가지고 조합된 게 어떻게 되니 물어보면은 이거는 밝히기가 쉬운데 거꾸로 뭐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거를 만약 증명하래. 그 조합된 거 가지고서 각각이 원래 어떻게 됐니 물어보는 거거든. 이건 밝히는 게 어려워요. 즉 뭐냐면
아까처럼 부정어가 있을 때에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지만 조합된 결론이 있을 때, 조합된 걸 가지고서 각각이 어떠하니 라는 걸 물어볼 때도 우리가 대우를 통해서 증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알고 계시고, 대우를 언제 활용하는지. 자, 그 다음에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라지 P가 라지 Q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라지 Q가 라지 R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그려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고.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라지 P가 R 안에 들어간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 즉 P가 Q 안에 들어가고 Q가 R 안에 들어가잖아? 그럼 P가 R에 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도 최종 결론을 내는 방법을 우리가 3단 논법이라 불러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그쵸.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서 이거 기호 좀 명확하게 할 게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조건 두 개 가지고서 명제를 쓸 때, P이면 Q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참이야. 이게 만약에 참이었던 거야, 참. 그러면 표기를, 자, 잘 봐. P, 화살표 두 개, Q. 요렇게 써요. 자, 이 명제가 참이잖아? 이 내용을 한 방에 표현하면, 요렇게 써주면은, 이 화살표 짝대기 두 개 있잖아? 얘가 의미하는 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P이면 Q이다가 참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거짓이면 어떻게 하느냐? 짝대기 하나 그어주면 돼요. 짝대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명제가 참이면, 요렇게 표현한다. 이게 거짓이면, 요렇게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볼게. P이면 Q이다가 아니라, 그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표현인 거잖아, 이게. 자, 요거 이면요. 이걸 우리가 한국말로 요렇게 씁니다. 요 앞에 있는 걸 주어. P는. 뒤에 있는 거를 목적어. Q이기 위한. 쓰고요. 지금 이게 참이라는 얘기는 라지 P가 라지 Q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죠. 네, 이러면은 왼쪽 게 오른쪽 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리고 아마 필요 조건 할 때 이런 표현을 그쵸, 안 쓰죠. 이거 화살표 가면 이렇게 쓰진 않는데. 그 다음에 얘를 또 우리가 이거 앞뒤로 그냥 바꿔서만 써볼게. 이런 표현은 없긴 한데 이렇게 써볼 수가 있잖아. 그럼 이거 오른쪽 게 왼쪽에 들어가죠. 자, 요걸 보고서 우리는 자, Q는 P이기 위한 이렇게 쓰고요. 주어 목적어 똑같이 쓰는데 화살표 방향이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지. 이러면 우리가 이걸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는 없는데, 그러니까 요 상황이 내가 얘를 주어로 하고 얘를 목적으로 말하고 싶어. 그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쓰고요. 만약 내가 얘를 주어로 쓰고 싶어. 그럼 잠깐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 방향만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까지 쓴 다음에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죠? 이랬을 때 우린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오른쪽 게 왼쪽에 들어갔을 때. 이게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의 정의고요. 그래서 자, 우린 이렇게 하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건 뭘 준 거예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걸 준 거야. Q는 P이기 위한 이렇게 써보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면요. 주어 쓰고 목적어 쓴 다음에 필요니까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런 표현이 없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 써주세요. 이렇게 바꿔 써주세요. 즉, 얘 무슨 얘기야? Q이면 P이다가 참이라는 얘기지. Q이면 P이다가 참. 자, 다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P 쓰고 Q 써. P 쓰고 Q 써. 그러고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P 쓰고 Q 쓴 다음에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런 표기가 없다고. 그래갖고 다시 앞뒤 자리 바꿔서 정상적으로 써주면 이렇게 되죠. 즉 얘가 말하는 건 Q이면 P이다가 참이라는 얘기고
얘는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정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화살표가 쌍방, 써있네. 바로 밑에 있네. 바로 밑에. 자, 요렇게 되면 P는 Q이기만, 다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면 P는 Q이기면 충분 조건이고,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면은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헷갈렸다. 다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다 오케이 되는 상황이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쌍방으로 다 되잖아. 그러면 충분 조건도 되는 거고 필요 조건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난 것 같은데? 네, 그쵸? 네. 자, 예제 볼게요. 네. 자, 명제 역과 대우. 일단 명제가 나와 있고, 역을 말하라고 하면 a제곱 1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자리 바꾼 거죠.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래. 그럼 진리지법 찾아야지. 자,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그냥 이거고. 그러면 얘는 수직선에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고, 얘는 수직선에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요 안에 들어가느냐 물어본 거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역은 거짓이에요. 예, 역은 거짓이고, 이 부분이 반례가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대우를 말하래, 대우. 대우면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역을 구해놨으니까, 여기에 부정까지 취해주면 되거든? 이렇게 되고,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되거든? 그럼 얘는 A가, A제곱 빼기 1이, 이렇게 되니까, A 빼기 1, A 플러스 1이 뭐 작다. 네, 이거 풀어줘야 되죠? 그러면은, 자, 요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그냥 A가 1보다 작다죠? 요 범위는 요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참이 되겠지. 그래서 대우는 참이에요. 그래서 원래 명제도 참이 되겠죠. 자, 두 번째인데, 일단 A, B는 실수라고 줬고요. 제곱해서 더해갖고 0 된다? 그 얘기는 A, B가 둘 다 0이라는 얘기예요. A, B가 둘 다 0이고, 오른쪽도 A, B가 둘 다 0이죠? 네,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이네. 이 명제는 참이고, 이거 역을 취해주면 어떻게 돼요? 역을 취해줘도 A는 0이고 B는 0 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이게 0이 되는데 마찬가지. 이거 진리집합 A도 0, B도 0이어야 되고, 이거 진리집합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되니까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우를 써보시면 대우는 A는 0이 아니거나야, 왜냐면 이거였으니까 또는으로 바뀌어야 돼요. B는 0이 아니다. 이럴 때 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아니다. 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까 원래 명제가 참이었기 때문에 이 대우도 참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예제 2번이고요. 아까 설명했던 거네. 이거 조합된 거 가지고서 각각 구하는 거네. 이럴 땐 대우 쓰시는 게 좋다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2고로 바뀌어요. 또는이니까. y가 k보다 크다. 이거이면 x 플러스 y가 1보다 크다. 네, 요거 참고지 따지는 건데, 자, 요로 하면 x 플러스 y가 어떻게 되죠? k 빼기 2보다 크다죠. 여기서 이 진리집합이 x 플러스 y가 k 빼기 2보다 크다가 되고, 얘는 x 플러스 y가 1보다 크다죠. 요 둘 간의 포함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참이 되어야 되니까 이 범위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k 빼기 2 이렇게 되고, 얘는 1보다 크다.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거죠. 따라서 k 빼기 2가 1보다 크거나, 이 값이랑 1이랑 같으면은 완전히 범위가 똑같은 범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포함이 되는 거라서
예,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3단 노법 쉬운 거네. 일단 대우 써볼까요? 예, Q이면 납이다. 이거 참이고. not Q이면 R이다 참이고. 이거 원래 물결 써야 되는데 귀찮아. 그게 짝대기 그을게. 여러분은 물결 쓰세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3단 노법이 되네요. P면 낙큐인데 낙큐면 R이니까 P면 R이네. 그 다음에 나달이면 Q인데 Q면 납이니까 또 나달이면 납이가 되네. 그러면 요 6개가 다 참이죠. 그래서 보면 어디 보자. 네, 되고 네, 얘도 있네요. 얘도 있다. 니들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4번. 일단 포항관계를 봐야 돼. 포항관계를 보고서 이게 P는 Q이기 위한이니까 PQ 써놓고 이게 참이면 충분 조건이고 이게 참이면 필요 조건이고 쌍방이면 필요 충분 조건인 거지. 그래서 이건 P가 지금 P랑 Q 보면 Q가 P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P는 Q이기 위한이니까 P 쓰고 Q 쓴 다음에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이건 필요 조건이지. 필요 조건. 자, 얘는 자, 요걸 풀어야 되는데 요거 풀어보자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가 x로 그냥 나오니까 이 x는 0이 돼서 x는 0이 나와요. 이거 1대 풀었는데 얘가 나왔다고. 그럼 최종 답이 뭐가 나오는 거야? x는 0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거 1대 풀어보시면 얘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x 빼기 x는 0 돼서 0 곱하기 x는 0 나오죠.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이 식은 성립하는 식이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돼. x가 모든 실수가 되고요. 근데 우린 이 경우일 때 풀었는데 모든 실수가 나온 거니까 x는 뭐다? 0보다 작다이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 나눠서 풀었던 이유가 절대값 때문에 나눈 건데 이 경우일 땐 이게 답이고 이 경우일 땐 이게 답이니까 최종 답은 합쳐 써줘야겠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 즉 이것의 진리집합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럼 p가 지금 q 안에 진리집합이 라지 p가 라지 q에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충분 조건이 되겠죠. 자, 3번. 얘 보시면 얘는 x가 뿔마 1이죠. 얘도 시 x는 뿔마 1이죠. 이건 p는 q이기 위한 쌍방이 다 되기 때문에 P를 충분 조건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상수 구하기. 이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건 라지 P, Q 이렇게 있을 때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진리집합 관점에서는 라지 Q가 라지 R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여기서도 R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이런 상황인 거고 진리집합 관점에서는 라지 잠깐만 내가 뭐 잘못 썼나? 라지 R이 맞구나. 라지 Q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상해. 잠깐만. 왜 이거 R이라 쓴 거야? P예요, P. 이상하다 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니까 최종적으로는 진리집합 라지 R, 라지 Q, 라지 P 이런 관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써주면 돼. 자, 라지 R은 요거죠. P 4가 되고 요거는 1부터 5네. 포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요거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라지 P가 가장 커야 되겠네. 네, 요런 상황이죠. 그래서 A의 최대는 A는 1을 넘어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A가 1보다 작거나 같겠네. 근데 B는 1보다 커나 같아야 돼. 이렇게 되겠죠. 아마 A의 최대값이랑 B의 최소값 물어보지 않을까? 네,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납P, 납Q. 납P, 납Q. 충분 조건이 이런 상황이니까 납P, 납Q. 지금 짝대기 하나만 했어요. 이거 명제지. 이게 참이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이게 참이라는 얘기는 대우도 참인 거니까 Q이면 P다도 참이라는 얘기죠. 진리집합 포함관계 보면 라지 Q가 있으면 라지 P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이거 충족시키는 거 찾아주면 되겠는데? 네, 이거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보세요. 이거 4번인가 본데? 네, 맞네요. 4번. 네, 오케이. 그래서 명제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